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몇 년째 감귤 가격이 좋지 않아 감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선 농협들이 가격 등락을 되풀이하는 국내 과일 시장을 벗어나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노지 감귤을 선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거리 운송에 감귤이 상하지 않도록 랩핑 작업도 철저합니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크기가 큰 감귤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 모든 규격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00톤에 그쳤던 수출량은 올해 1,500톤으로 늘어 농협의 연간 처리 물량의 25%까지 증가했습니다. L과 2L과 중심으로 따지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국내 가서 시판하는 것보다는 훨씬 한 곱절 2배 정도 이제 농가 수치 가격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L과 2L과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된 제주 감귤은 노지 감귤이 3,900톤, 망감류 136톤 등 4,000톤에 수출액은 550만 달러로 최근 10년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감귤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감소를 우려해 해운업체들이 선박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은 문제입니다. 해상물류하고 항공물류가 코로나19로 해서 한 3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물류비만이 해결이 된다면 수출은 많은 양의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에서 그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18명으로 늘었습니다. 517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고 518번 확진자는 이달 초 제주에 들어왔는데 방역당국은 이동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오후 5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도 가는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209명이 검사받아 1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객선 이용객 800여 명 중 상당수가 관광객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검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 동안 도내 8군데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주 보호자도 최초 방문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운정의 손길도 뜸해지고 있는데요.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황병학 씨. IMF 때 사업에 실패하고 제주에 내려온 황 씨는 12년째 식당을 운영하며 매달 8만 원씩 이웃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음식도 배달하는 황 씨의 이웃 사랑을 배워선지 학원을 운영하는 자녀도 매달 기부를 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제 마음의 푸근함이죠.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하고 나면은 항상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더 도울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웃 사랑에 아이들도 나섰습니다. 지난 여름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가 화제가 돼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자 방송국에서 받은 출연료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랑도 살기도 해서 되게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나눠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올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누적 모금액은 30억 원. 목표액 37억 3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보다 6도가량 낮은 80.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을 감안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 목표액을 낮춰잡고 모금 기간도 11일이나 줄였지만 사랑의 온도는 좀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남을 위한 기부가 줄어드는 요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올해 기본급이 월 17,000원 인상되고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등이 오릅니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 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5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인데 업체당 4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자금 지원 방식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이 대출액 일부를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동학대 행위가 추가로 80건 넘게 더 발견됐고 또 다른 아이들 서너 명에 대한 학대도 확인됐습니다. 울산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의 어린이집 학대 영상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히더니 냉장고에서 커다란 물병을 꺼내 마시게 합니다. 무려 7잔의 물을 불과 13분 동안 계속 들이키게 합니다.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해내고 바닥에 소변까지 보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한 식판에 모으더니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뒷목을 잡고 목을 꺾어가며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10부는 작년 12월 8일 수사가 부실하다며 결국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선고일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학대 건수가 실제로 더 있었다고 최근에야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기존 22건이었던 학대 행위는 83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학대 행위가 단 35일간 벌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려웠던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걸려 경찰이 못 찾은 걸 학부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CCTV를 분석하고 조사를 했길래 애매했다고 하면서 수십 건을 범죄 혐의에서 누락시켰던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당초 해당 경찰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영상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1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해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부모는 수사가 모두 끝나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추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CCTV를 보고 제 수사팀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파문이 커지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경찰의 파면과 함께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 수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날이 많이 줄어도 학교 폭력만큼은 좀채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이 이뤄졌던 지난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1학기 전체 등교일 수가 열흘에 불과했고 충북 전체로도 50.5일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가는데 모자, 가방 뺏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쫓아가서 갖고 왔어요. 그냥.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듣기 싫은 별명 같은 거를 애들한테 불러가지고서 기분 나쁘게. 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은 전체의 1%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0.7%, 고등학교 0.3% 순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이 32.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켜야 할 예절, 또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더 강화해서. 더 큰 문제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2,570명 가운데 신고하거나 돕지 않고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36.9%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1년만 그 형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때릴 것 같아요. 욕하고.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엮이기 싫었던 것도 있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 폭력 방관자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마치 봄 날씨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예년보다 9도가량 높아서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상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부 지역보다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북부와 남부, 동부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북부가 16도, 서부와 남부, 동부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쯤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물결이 순간적으로 방파제를 넘거나 해안가 백사장으로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가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한 대부분 공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길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반까지 대체로 큰 추위 없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져서 추워지겠고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195건 가운데 40%인 78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고 부주의가 31.3%, 기계적 요인 5.1%, 방화가 4.6% 순이었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광역화재조사단을 출범시켜 제품 결함 화재 4건을 입증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방화범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일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의무 취학 대상 아동 6,800여 명 가운데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해외에 있는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 취약 대상 아동 6,800여 명 가운데 취약 등록을 마친 아동은 전체 95%인 6,400여 명입니다. 새해 새봄을 여는 신축년 탐나국 입춘굿이 다음 달 2일과 3일 제주시 제주 목관화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탐나국 입춘굿은 우리가 봄이 되는 날을 주제로 춘경문굿과 낭쇠코사, 초감새 등이 진행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제주시와 제주민예총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에서 생중계됩니다. 제주시와 제주민예총에 사전 신청을 할 경우 강평화 서예가가 쓴 입춘 춘첩이나 입춘 그림책, 자청비 씨앗 주머니 등 입춘 선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정 정수장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상수원에서 가정집 수도꼭지까지 906개 지점에서 정기검사와 유해물질 분석을 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정 정수장은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노후 정수장 2곳을 포함해 상수도 생산과 공급 계통의 관로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주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 분야는 도로 건설 분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인터넷 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1,200여 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도로 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도시 건설 분야가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등 교통 분야가 21.6%였고 생활소음 피해 신고 등 환경 분야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